안녕하세요. 짤투루입니다. 순자가 이번 주에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본인이 학창 시절에 여자친구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동성 친구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왜 여자친구들이 없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굉장히 별로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좀 몇 번 있었어요. 일단은 그 아침에 영식하고 대화할 때 그때 보면은 일단은 영식하고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다. 본인이 마음에 없는 상대다 보니까 100% 집중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그런 시점에서 내가 마음에 없는 남자하고 대화를 한다라는 게 그렇게 끌릴 만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요소는 아니지만은 문제는 그 태도에 있다라는 거죠. 애티튜드. 이 애티튜드라는 게 일할 때도 그렇지만은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 혹은 이성 간의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보여주는 모습이 언젠가는 내가 보게 될 그런 모습이다. 좋을 때야 다 좋지만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권태기가 찾아올 때 그럴 때 내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영식이 순자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했고 그런데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순자를 불러서 아침에 대화를 나눴는데 일단 순자는 철벽을 치기 바빴습니다. 조금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영식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자녀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약간은 포용적인 모습. 순자도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순자는 좀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주죠. 현실은 좀 어렵다. 말은 다 거창하게 하는데 실제 겪어보게 되면은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뉴스에서도 나온다고. 그냥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영식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거절하고 밀어내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거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순자가 보여준 부정적인 그런 피드백들, 굳이 저기서 저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야 됐을까? 누가 봐도, 근데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와서 여자 출연자들끼리 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사는 얘기 했다. 그런데 본인은 남자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면은 기가 빠진다고 해요. 힘이 쑥 빠진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옥순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러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자가 사실 다 멍을 많이 때렸다고. 똑같은 얘기라도 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영식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나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요 정도로 했으면은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약간은 비아냥대듯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거기서 보여준 순자의 모습도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정숙이 현숙하고 영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수가 정숙한테 휴대폰을 쓸 거라고 그렇게 현숙이 말을 전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정숙이 주방에서 상철의 어깨에 기대서 자고 있는 사실 실제 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고 있는 척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런 자세로 잘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상철 어깨에 기대어 있는 순자를 불러내서 둘이서 얘기를 합니다. 영식이 순자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는 게 보이니까 휴대권을 가지고 있는 영식이 순자한테 휴대권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철이 혼자가 되니까 내가 그 사이에 상철하고 슈퍼데이트권을 써서 데이트를 좀 하고 오겠다. 술 좀 마시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은 영식님이 순자님이랑 슈퍼데이트 나가면은 나 상철한테 데이트권 써도 돼? 물어보는 거죠. 순자의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는 정숙이 순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상철하고 순자 그렇게 막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어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크게 이성으로서 끌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철한테 휴대권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순자가 기분 나쁠까봐 물어보는 거죠. 나 상철하고 데이트하고 와도 되냐고. 저는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슈퍼데이트권 내가 쓰고 싶은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만은 정숙 입장에서는 상철하고 있을 때 좀 편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술도 잘 맞춰주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철한테 쓰는 게 전혀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본인은 이성으로서 끌림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편하니까 좋게 느끼고 있으니까 그냥 쓰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순자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배려를 해서 물어봐 준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보통은 저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나하고 썸을 깊게 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둘이 사귀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둘 사이에 견고하게 뭔가가 지금
맺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크기가 크던 작던 간에 어쨌든 본인이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니까 웬만하면은 다 그러라고 하죠.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가 그걸 막을 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네가 데이트하고 싶으면은 해야지 이러면서 허락을 해줄 줄 알았어요. 굳이 허락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물어왔으니까 그렇게 허락을 할 줄 알았는데 허락을 안 합니다.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싫은 티를 팍팍 내요. 그러니까 정숙이 근데 기분 나쁘면은 나 다른 사람한테 쓸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나랑 주량이 맞는 사람이 상철이랑 영수인데, 그러니까 순자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영수하고 상철만 주량이 맞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숙이 영수는 안 된다고 하죠. 뭐 둘이 주량은 맞지만 영수는 지금 끝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꼴 보기 싫은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정숙이 관심이 없다고 자기는 상철님한테. 그러니까 너가 내가 장난식으로 막 계속 끼어드는 게 너가라면서 다시 언니라고 정정을 합니다. 언니가 기분 나쁠 것 같잖아 라면서.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언니가 어려 보여서 너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은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숙이 뭔가 일부러 엿먹이려고 골탕 먹이려고 너라고 하는 것 같진 않았고, 뭐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순간 깜빡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정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좋게 얘기를 해줘요. 어려 보여서 너라고 했다고. 뭐 진짜로 어려 보여서 그랬는지는 모르죠. 그렇게 어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을 이쁘게 해주잖아요. 좋게. 그리고 별로 기분 나쁜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수, 순간의 실수였죠.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걸 알면서, 혹은 상대방 나이를 정확하게 모를 때, 그때 뭐 지가라고 하든지 누구처럼, 사기에 나왔던 누구처럼 그런 얘기를 한 상황도 아니고 대화 도중에 실수로 나온 거죠. 바로 정정을 했고. 그래서 그때는 순자도 웃고 정숙도 웃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숙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진짜로 괜찮다고, 상철한테 안 써도 괜찮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언니가, 그러니까 순자가 영식하고 데이트를 나가게 되면은 상철이 시간이 뜨니까 내가 그때 데리고 나가겠다, 데이트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 라고 되묻습니다. 얼굴 표정이 안 좋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되물은 거죠. 표정이 좋았으면은 그래도 될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순자가 오늘부터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 상황도 좀 그랬어요. 순자가 저거를 허락하고 말고 그럴 권리가 없거든요. 정숙도 예의상 물어본 거고. 그래서 정숙이 안 써도 괜찮다고 대답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를 하죠. 자,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순자가 옥순하고 대화를 해요. 상철이 데이트 나갈 뻔했다고, 정숙이가 써도 되냐고 데이트권을 상철한테 그렇게 본인한테 물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싫다고 하면 내가 안 쓸게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언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기분이 안 나쁘다가도 기분이 나쁘다고 자꾸. 그러면서 옥순이 뭐라고 하냐면은 상철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언니가 화가 난 거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숙이 상철을 이용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옥순이. 저는 저 표현도 굉장히 거슬렸어요. 저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일단은 이해가 안 됐고, 이용을 한다라기보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정숙이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순자한테. 그리고 순자는 그 말에 신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기분이 나빴다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언니 미안한데요, 이게 아니고 너가 싫다고 하면 안 쓸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면서 막 웃거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정숙이 순자한테 언니 미안한데요, 나 상철하고 데이트하고 와도 돼요 라고 했으면은 허락을 했을까요? 응, 갔다 와. 단지 너가 싫다면이라고 해서, 언니가 아니고 너라고 해서 그래서 허락을 안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 상황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짝, 상철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뭐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기분은 안 좋겠지만 그거를 정숙한테 오늘부터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절을 했으면은 거기서 끝내야지 방으로 쪼르르 들어와서 옥순하고 같이 정숙의 뒷담화를 깠다라는 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게 굉장히 킹받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대화를 잘 마무리한 것 같았는데 뒤에 와서는
또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숙이 어려 보여서 그래서 실수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도 일부러 반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았고 그걸 가지고 저렇게 뒷담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옥수는 거기에 대해서 정숙이 상처를 이용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한 장면이 아니었나.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분위기를 내 편으로 끌어오려는 한 명이라도 그냥 본인하고 정숙하고 얘기가 끝났으면 거기서 종료가 되면 되는데 쓸데없이 저런 말들을 생산해낸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본인 생각만 하는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숙도 상철하고 데이트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 본인 남자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순자가 상철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예고편인 것 같은데 상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동네북 같냐? 만인의 후순위. 그러니까 상철이 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만인의 후순위? 라고 되물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순자가 이어갑니다. 그 말장난을. 만인의 꽁 대신 닭.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당히 해야지. 내가 다 받아준다고 그게 전부라고 보여? 선 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을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넘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상철이 생각했을 때 분위기를 봐가면서 장난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기분 나쁜 티를 냈고 표정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표정은 아니었고 그러면 거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끝을 모르고 장난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철이 언짢은 표정을 짓고 언짢은 말을 하니까 순자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오 말투 봐. 오 눈빛이랑. 자, 저 얘기를 들으니까 상철이 화날 만했다. 그러니까 상철이 지금 순자한테는 1순위지만 다른 여자 출연자들한테는 뭐 2순위, 3순위 뭐 그런 상황으로 보이죠. 또 그랬기 때문에 순자하고 지금 저렇게까지 될 수가 있었던 거고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만인의 후순위다, 만인의 꽁 대신 닭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장난치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장난도 눈치를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장난을 쳤을 때 상철이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장난치다가도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안 멈추죠, 순자는. 그리고 상대방이 화를 냈을 때 미안해, 내가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해. 사과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사과를 하고 분위기를 좀 진정시키고 어쨌든 장난친 거는 잘못한 거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데도 계속 장난을 친 거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가 아니고 왜 이렇게 오버하냐는 듯이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는 듯이 그런 리액션을 보이거든요. 놀라는 척 하면서 말투가 왜 그러느냐, 눈빛이 왜 그러느냐. 본인이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상철이 빡이 쳐서 그랬겠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순자가 했던 자기는 학창시절에 친구가 없었다. 이 얘기가 하면서 납득이 되더라고요. 순자라는 캐릭터가 지금 나는 솔로 안에서 보여준 모습이 딱 저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매운 청양고추를 먹였죠. 상철한테. 그 장면도 굉장히 경악스러웠는데 영철한테 했던 얘기, 자기는 남자친구한테 매운 고추를 먹이는 거를 좋아한다, 즐긴다,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즐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마 말만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고추를 먹였어요. 그래서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거기서. 애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진지한 얘기만 하면은 자기가 힘이 빠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연애할 때도 뭐 장난치는 거 잠깐이죠. 그리고 결혼은 더더욱이나 뭐 장난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장난만 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같이 미래가 있어야 되고 서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서로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상철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철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장난치는데 급급했고 재미를 찾는데 급급했고 그래서 본인 마음대로 안 되면은 저렇게 오히려 선제적으로 화를 내고 왜 그러냐는 듯이 어이없어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글쎄요 뭐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간다 이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단점 진짜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라는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면을 많이 가진 여자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면을 가지지 않은 여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상철은 순자의 그 바프 사진,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보고 조금 더 호감을 갖게 됐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살짝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완전히. 그래서 저 장면에서 좀 순자에 대한 마음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남녀 사이에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냥 '아 좀 싫다.' 이게 아니고 '아 좀 싫은데.'라는 느낌이 드는 동시에 그 감정 자체가 아예 소멸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순간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종 선택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그 본인의 모습 거울 치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진지한 얘기를 하면은 "힘이 빠진다. 기운이 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남녀 사이에 진지한 얘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게 장난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결국은 저런 진지한 모습에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너무 장난을 치는데 재미를 찾는 데 집중을 하지 않았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